프랙티스 펴봅시다. 아무래도 개념 정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개념 정리 한번 더 하고 들어갈게요. 보시면 부정적분 문제 푸실 때 느꼈던 부분이 아마 되게 미분의 반대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왔을 거야. 문제를 풀어온 친구들은 아마 알게 된 게 문제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힌트로 되게 미분 관련된 멘트들이 많이 나올 거야. 접선이라든가 미분계수라든가 극한 개념이라든가 미분계수법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사실 거기서 니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 부분이거든.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미분의 반대다. 그래서 니들이 이제 역함수 하듯이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냥 사실상 우리가 역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가기보다는 x를 대입해서 fx가 나왔다는 그 개념이 이제는 반대로 fx를 통해서 x로 간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미분하고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어떠한 식을 미분해서 니들이 지금까지 f'x라는 문제를 만들어서 갖고 왔다면 이제는 이 f'x를 힌트로 줄 테니까 니들이 반대로 fx를 잡아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미분과 적분의 문제의 형태입니다. 부정적분에서. 근데 정적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적분 올린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딱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쌤이 첫 시간에도 아마 정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정적분에 시작과 끝이라는 범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만들어서 부정적분 형태 a에서 b까지라는 범위를 만들어 준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줬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한글로 그냥 정리를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배울 때 모든 개념들이 사실 여기에서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정적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개념은 넓이를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는 넓이라고 했어?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부호가 있는 넓이인 거야.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부호가 있는 기하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기하라고 하는 게 뭐야? 도형이거든. 근데 도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부호랑 정반대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 왜냐면 우리가 부호가 있다라는 그 도형은 생각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음수가 나온다 라든가 넓이가 음수가 나온다 라는 개념들은 사실상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정적분 개념에서만큼은, 그래도 정적분 개념에서만큼은 부호가 있는 기하 도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풀이를 들어가 보자면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냐면, A에서 B까지의 넓이이지만 부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은 거고, 내가 그리고 또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3차함수가 만약 이렇게 있었다고, 3차함수가 아니라 아무 함수나 이렇게 있었다 쳐보자.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진 얘가 A, 여기서 만들어진 얘가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 넓이를 내가 S1, S2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부호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양수 S1, 아래에 있으면 음수 마이너스 S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겠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똑같은 개념으로 인테그랄 A에서 만약에 C까지 fx, dx를 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 S1이 만들어지겠죠. 자, 인테그랄 B에서 C, B에서 C까지 인테그랄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그럼 뭐 나올까? S2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자, 그러니까 원래 C에서 B까지 인테그랄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S2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맞죠? 근데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개념이잖아.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야. 그럼 길이가 뭐가 되겠어? 반대가 되겠지. 뭐가 돼? 음수가 돼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래는 마이너스 S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는 S2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 내가 뭘 정리할 수 있겠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뭐랑 같냐면 인테그랄 b에서 a까지의 인테그랄 fx dx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다만 얘는 a에서 b였고 얘는 b에서 a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앞에다 뭘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럼 계산법들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a에서 b까지 한 거에다가 플러스 b에서 a, c까지라고 내가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몇이 나올까? fx dx 똑같다. 똑같이 있었어. 얘네. 그럼 뭐가 나오게 될까?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c까지 fx dx. 자, 이건 내가 저번 시간에 환생 개념으로 얘기를 해줬어. a에서 b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형에다가 b에서 c까지를 연결시킨 도형을 합쳤으면 a에서 c까지의 도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정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하적인 개념인 거야. 여기까지 해야겠죠. 또 그 다음은 오늘 수원 시간에도 아마 내가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두 번째로는 여기서 a에서 b까지라고 얘기하고 fx d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뭐에 주목하라고 했냐면 여기 d 뒤에 있는 문자 얘한테 주목하라고 했어. 이거가 뭐야? d 뒤에 있는 문자가 의미하고 있는 게 나는 앞으로 이 식에서, 이 적분식에서 누구만 x만 문자 취급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벽은 문자만 감시하는 벽인 거야. 숫자나 다른 변수가 아닌 아이들을 감시하는 아이는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A나 B나 C 혹은 뭐 C, D, E 뭐 숫자 1, 2, 3, 4, 5 같은 애들은 심지어 누구까지도 부호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애들까지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 찢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로지 X만 문자이자 변수인 거야. 고로 이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는 x만 감시하는 아이인 거야. 다른 애들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 x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잠깐 필기 좀 해주세요. 노트 좀 갖고 다녀라. 그럼 다른 기본적인 애들은 쓰지 않고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애들부터 추가로 들어갈게요. 개념적인.
적었니? 저거 제일 문제지. 책에다가 적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연필로 적는 거 더 불편해. 책에다가 연필로 적고 있어. 다시 뭐 했다는 거? 개념 노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학기 중에는 노트 안 갖고 오면은 혼낼게요. 갖고 다니세요 이제. 자, 계속 볼게요. 이제 해도 되죠? 자, 할게요.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 내가 이제 계산법으로 따지라 그러면 라지 fx한테 a하고 b를 대입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fb 빼기 fa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맞죠? 여기서 니들이 찾아봐야 되는 눈은 뭐가 있는 거냐면 얘는 문자를 누구를 취급한다 그랬어? x만 문자로 취급한다 그랬어. 고로 내가 얘를 만약에 미분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얘를 미분을 하겠다라는 멘트를 던져도 뭐에 대한 미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x에 대한 미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x가 그러면 없다면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건데 니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x가 없다면 다시 해보자면 그 변수가 만약에 없다면 변수로 인정하고 있는 그 문자가 없다면 그땐 그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변수가 없는 아이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 아이를 상수라고 멘트를 짓는 거야. 그럼 다시 와봐. 얘는 x가 있는 애 없는 애야? 얘는 x가 있는 애 없는 애야? 있는 애 없는 애야. 자 생각해봐. 여기서 x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x자리한테 b를 집어넣고 x자리한테 a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여기 x가 있어 없어? 얘는 x가 있어 없어? 그리고 얘네 둘 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상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쌤이 만약에 여기다가 미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내가 얘를 미분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그럼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상수를 미분한 거야. 몇이 나와? 0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너희들한테 여기서 잘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쟤를 미분하면 fb-fa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그때는 뭐가 나오겠구나. fb-fa가 나오겠다라는 실수를 가끔 저지를 때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 x가 없는 상태에서 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b에 대한 문자로 뭐 a에 대한 문자로 미분을 하겠다 멘트를 던졌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a랑 b는 단순히 지금 상수일 뿐인데 x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니들이 여기서 주목할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니들이 주목할 건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x dx를 만약 했다고 쳐봐. 그럼 바로 들어가자. 라지 xx한테 라지 fa를 빼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보자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래요 쌤 얘는 x가 있는 문자고 얘네들은 x가 없는 식이에요. 고로 얘는 x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얘는 x가 없어요. 방금 썼다. x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상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미분을 때렸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미분을 했다면 남는 게 누가 남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가 나와? 라지 fx를 미분하면 그럼 fx가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 이제. 그치? 왜? x가 있는 아이니까. 자 얘는 x 없는 애야 상수야. 미분하면 뭐 나와? 없어지겠죠. 그래서 0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돼. 또 두 번째 개념으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그 a에서 a까지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0이 돼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됐을 때 x는 변수란 말이야. 맞죠? 이 x가 변수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면 x한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유형으로서 나왔다면 여기서 해야 되는 1순위는 사실상 뭐가 되는 거냐면 x자리에 a를 집어넣어보는 거야. a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먼저. 마치 옛날에 어떤 문제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뭐 xy 마이너스 4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뭐하라고 그랬어? x랑 y 자리한테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0 집어넣는 게 스타트라 그랬죠.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넣어봄으로써 너희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A를 대입하고 먼저 스타트를 끊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를 미분하면은 fx가 나온다. fx가 미분하면 나온다. 요 두 가지만 잘 잡고 있으면 요 관련 문제 유형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 왜냐면 유일하게 기하로 안 보는 문제야. 얘가. 유일하게 정적분을 식으로 가야 되는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기하 아니면 식이야. 근데 기하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부터 계속 설명할 거지만 되게 많은 개념들이 나올 거야. 그렇다고 이걸 암기해서는 안 돼. 왜? 암기를 하면 공식화돼가지고 공식화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도형은 도형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도형에서 외워야 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막 할선 정리라든가 닮음 정리라든가 뭐 SAS, SSS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막 미친 애 마냥 막 무슨 막 도형 나왔는데 막 거기서 공식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된다고요. 니들이 외울 만한 공식은 별로 안 돼요. 진짜 10개? 20개? 그 정도도 안 돼요 도형에서. 전체 도형 개념에서. 그럼 정적분을 들어왔어. 그럼 막 애들이 막 이런다니까. 역함수 정적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직함수 정적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막 이렇게 계속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미친 짓입니다.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거의 이게 유일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PD 한 번만 해줍시다 이거. 어쨌든 다른 학생들은 출근 안 하시는 거지? 고등학생들 방학 끝났는데 방학 시작했는데 왜 나만 나왔어? 오늘까지 쉬나? 오늘 10일이죠? 앞으로 수업 9분 남았네. 수요일서 들어봐. 혹시 2월 28일 날 뭐 하는지 알아요? 말했나? 저번주에? 말 안 했죠? 2월 28일 날 학원에서 뭐 하냐면 니네 정규 시간에 그 간담회를 해요. 부모님 모셔서 설명회를 합니다. 오실 것 같다 손.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정장 입은 쌤 모습을 오랜만에 보시겠군요. 네, 의다냐. 넥타이 하나밖에 없어서 또 검정색 넥타이 하고 올 텐데. 어디 장고 니네 넥타이 이쁘더만 갖고 와. 그래도 내가 빨간색이나 파란색 넥타이라면 약간 정치인 같아 보일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 검정색이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진짜 중대 발표가 하나 있어요. 쌤이 5월달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니네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5월에도 간담회가 있대요. 니네 중간고사 성적을 발표해야 된대요.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 애들이 고1 때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 막 거의 대부분이. 근데 올라가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반은 이번에 29명의 학생 중 20명의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9명은 현상 유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등급 아무도 없고요. 저는 다 3등급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랬다 생각을 해봐. 내 성격에 그거를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할까? 그 전에 런을 칠까? 그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나 그만둘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온전히 니들한테 달려있다는 거야. 내가 없어졌다? 그럼 니들이 날 자른 거야. 원장님이 날 자른 게 아니야. 니네가 날 자른 거야. 제발 쌤 밥줄 끊지 마. 물론 사실 굶고 살진 않겠지만. 수빈이 어머니 처음 뵙겠다 그러면. 어머니 키가 크시다 그랬나? 어머니 키가 몇 되지? 네가 키가 큰 데는 이유가 있어. 공보다 혹시 어머니 키가 크시니? 너보다 작으시겠지?
몇이냐 오늘? 뭐 170. 와 진짜 엄마가 키가 커야 되는구나 이래서 엄마가 키가 크면은 자식도 크네 확실히. 우리 엄마 키가 작아. 난 얘기 동작. 맨날 엄마한테 이 말하면 엄마는 평균이야 이러는데 엄마 그 말하면 작은 거야. 지워도 되죠 이제? 안 됩니까? 아니 시연아 지워도 되냐? 위에서부터 지운다? 자 할 게 많아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뭐 오늘 할 내용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미리 조금 나랑 한번 손 좀 보고 이야기를 할 거야. 넓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 기하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정적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넓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죠. 그치? 근데 니들이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잡는 방법을 사실 배운 적이 없었을 때도 문제가 나온 적이 많이 있었거든. 뭐 중2라든가 중3 2차 함수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경우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이렇게 있었어. 뭐 하면 막 대충 니네 막 여기 있는 거 어디다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문제 풀잖아. 그렇지? 그 이 방법은 구린 걸까? 이 방법이 과연 안 좋은 걸까? 자 이제 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이런 방법들은 버려야 될까? 옛날 같았으면 니네들 막 이런 거 했다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뭐 여기 넓이를 만약 구하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니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아니 그러니까 뭐 그림 갑자기 그림 생각이 안 나. 미안해. 근데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뭐 그럼 여기랑 여기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둘이 더한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 어떻게? 어차피 여기 넓이가 얘랑 같겠지 하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이 사각형의 넓이로 구했잖아. 맞지? 이런 방법이 안 좋은 방법일까? 구린 방법일까? 라고 한다면 절대 아니야. 나쁘지 않아. 왜냐면 진짜 이거야말로 기하적으로 문제를 보는 거거든. 이게 진짜로 기하적으로 문제를 보고 이게 진짜 정적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애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는 정적분의 개념은 그래프를 판단하고 넓이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만 하는 거. 이게 나는 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적분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푼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방법 자체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어. 물론 우리는 이게 직각삼각형인 걸 아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정적분 개념을 한번 써본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이렇게 만들어졌다 치면 이거 fx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a까지 fx dx 이렇게 들어가주면 뒷거 넓이 나와주는 거겠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야.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 자 여기 이렇게 있었다 진짜. 여기 넓이를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본다 진짜. 그러니까 인테그랄 fx dx를 했다는 건 사실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x축과 x가 그 값, x가 a인 값 해서 거기 넓이를 말을 하는 게 인테그랄 값이란 말이야. 인테그랄 fx dx의 의미를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부분 넓이를 물어보면 여기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뭐라고? 그렇죠. 역함수 개념인 거야 여기는. 왜냐면 자 여기가 x축과의 관계성을 물어본 거였다면 여기는 반대로 누구와의 관계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y축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역함수로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만약에 잡는다 치면 뭐라고 물어봤어? 인테그랄 0에서 y 값을 봐주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b였다고 쳐보자. 그래서 여기가 a, b였다고 쳐.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b까지 역함수 fy dy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 넓이가 나와준다는 이야기죠. S2의 넓이가 나와준다는 얘기죠.
여기 넓이 S2의 넓이가 나와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인테그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래프를 보는 거야. 먼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왔어. 더 어려운 개념이 만약에 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넓이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인테그랄 값이거든. 맞죠? 얘는 그냥 인테그랄 값이야. 그치? 그럼 이거 안 하고는 이건 그래프가 좀 이상하다. 여기 넓이는 뭐랑 같은 거야? 그냥 인테그랄 값이랑 같은 거지. 왜? x축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y축과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난 이제 두 개가 보이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이 인테그랄 값을 빼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중학교 방법인 거잖아. 이게 중학교 방법인 거야. 이게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여기 사각형 넓이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fx, dx를 안 하고 싶었어. 그럼 내가 얘를 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인테그랄 여기가 만약에 1,1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fy, dy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y축과 이교절이 돼버린 거니까. 자, 고로 더 이상 나는 니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x축하고 y축에 연연하면서 문제를 말하진 않을 거야. 문제 보면서 쟤는 고개 꺾으면 되겠네? 그럼 나는 y축으로 볼 거야. y축을 기본선으로 보고 들어갈 거야. 문제를 봤는데 저기야. 그럼 난 x축을 보고 들어갈 거야. 근데 심지어 문제를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넓이래.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얘 축은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자유자재로 움직일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또 이런 게 나왔다 쳐보자. 인테그랄 이런 식이 있었어. y는 만약에 fx야 얘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y는 gx야. 라고 이야기했다 쳐보자. 니들이 미분 문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죠? 접방 문제에서 중요한 거 두 개였어. 그게 뭐였어? 내가 이 두 개는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였어. 뭐였어? 접점 그리고 fx였어. 맞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뭐냐면 fx랑 gx를 판단이 됐다고 하면 얘네 둘 좌표가 필요한 거고 알파와 베타라는 것이. 그러면 인테그랄 여기 넓이를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gx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라고 한다면 뭐부터 보시면 되는 거냐면 위의 선이 뭔지를 보시면 돼요. 위의 선. 자, 저 구간 내에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위의 선이 누구예요? gx죠. 얘거 선죠. 얘거 선. 자, 그러니까 이 gx가 위의 선이기 때문에 위의 선한테 아래 선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뭐 했어? 아래 선한테 위 선을 빼줬죠. 그럼 부호는 당연히 뭘로 나올 수밖에 없겠어?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 반대로. 그래서 얘 넓이를 만약에 S1이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S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쌤 넓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짜 찐 넓이 니들이 이제 하는 이제 부호 없는 넓이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테그랄 걔네들의 교점 알파에서 베타까지를 보는데 위에 거 선한테 아래 거 선을 빼서 인테그랄 dx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나 이거 싫어. 비추. 물론 이게 정석적이고 이게 맞는 거는 맞거든. 나 이거 비추. 왜 이거 비추하냐면 이거 하려면 그래프 다 그려가지고 어디가 위에 있고 어디가 아래에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문제 풀 게 너무 많아. 그러기에는 정적분, 부정적분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분은 정적분의 반도 안 돼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을 주라 그러면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2배 이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진짜 10% 20% 정도는 이제 식으로 가는 문제들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기하적 의미로 문제가 나오는데 니네 기말고사 시즌 생각을 해보면 미분 뒷파트 조금에다가 부정 정적분이 이렇게 나오거든. 파트 자체가 그렇잖아. 그 세 파트 있으니까 1.5 1.5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미분의 부정적분의 정적분이 나올 건데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면 당연히 뭐겠어? 정적분이겠지. 어쩔 수 없어. 이게 정적분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애초에 기본 자체가. 그럼 정적분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꽤 많은 기하 넓이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거 할 때마다 전부 다 그래프 그려서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필요 없는 애는 스킵하되 필요한 애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먼저 분석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도 우리가 평소에 맨날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들어가면 된 거냐면 그냥 쌤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교점 제일 작은 거에서 그냥 교점까지 가요. 그냥 두 번째 교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냥 나한테 양수되게 하게 그냥 식 편하게 그냥 합니다. 그럼 이게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fx가 위에 있으면 양수일 것이고 fx가 아래에 있으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해서 계산을 했는데 뭐가 나왔어. 그치? 그럼 그냥 거기다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 그냥 얘한테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A, B, C, D 이렇게 있다 치지. 내가 이거 할 때 A에서 D까지 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가는 거냐?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한번 구하고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B에서 C까지를 한번 구하고 또 인테그랄 C에서 D까지를 한번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얘를 fx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gx라고 가정을 했다 치면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fx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fx-gx가 맞는 거고 여기는 gx-fx가 맞는 거고 여기서 fx-gx가 다시 맞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f-g만 다 때려버리라고. 그냥 다 때리라고. 그럼 얘가 양수 나오겠지. 얘는 음수 나오겠지. 얘는 양수 나오겠지 다시. 맞죠? 그냥 얘들한테 뭐 씌워서 보는 거야? 절대값이 다 씌워. 그럼 더해. 그럼 그게 넓이가 나오는 거죠. S1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양수가 나오겠지만 아래에서 위를 빼면 음수가 나올 것이다. 이 개념을 몰라서는 안 되지만 직접적으로 넓이 개념을 구할 때는 굳이 막 그래프를 따져가면서 위에인지 아래인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쌤이 말했던 그 그래프를 먼저 판단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에 이런 애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네,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 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교점 잡고 그냥 바로 인테그랄 들어가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단순 넓이를 구하는 개념에서만큼은 그냥 교점만 잡으시면 빨리 끝납니다. 그냥 두 식만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덕지는 사실 뭐냐면 문제로 낼 수 있는 방법은 fx랑 gx를 똑바로 안 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인테그랄 문제라는 것도 fx, gx가 있어야 되는 식인 거거든. 그럼 fx랑 gx를 내가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fx랑 gx를 일부러 문제에서 똑바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fx랑 gx는 정확하게 줘야 되거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뭘 주는 거야? 그 포인트에 맞춰서 그 문제되는 포인트에 맞춰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수투의 문제들은 이 수투 파트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해석의 파트예요. 해석. 문제를 해석하셔야 돼요. 풀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풀이 자체가 어려워서 와 쌤 정말 너무 어렵네요. 인테그랄 너무 어렵네요. 부정적분 정말 어렵네요가 아니라 인테그랄은 쉬워요. 넓이 구하는 것도 쉬워요. 방법 자체는 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를 풀려고 들어갔는데 fx랑 gx를 똑바로 안 줘요. 어떻게 해요? 그럼 무조건 그 문제에서 그거에 대한 힌트들을 던져주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fx를 똑바로 안 던졌어.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fx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힌트가 되겠죠. fx는 어디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힌트가 되겠죠.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힌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접방을 만들었더니 뭐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접방을 만들었더니 안 만나게 된다. 뭐 부정적분을 했을 때 뭐가 나온다. 적분상수가 몇이 나온다. 뭐 미분을 했을 때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등등등등등등. 뭐 4에서 기울기가 몇이 나온다. 이런 멘트들이 전부 다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방금 쌤이 몇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말을 들으시면서도요. 다 판단이 돼야 된다고요. 뭐 4에서의 기울기가 5가 나왔다.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나왔다. 라는 말을 계속 했으면 머릿속에서 아 그래 F'사가 5구나. 이게 바로 들어가야 된다. fx는 x는 2에서 극소값 3을 갖는다라는 멘트가 나왔어. 그럼 바로 뭐 하는 거야? 아 f'2는 0이고 f2는 3이구나. 이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해석의 능력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수투 특히 정적분 개념은 해석해서 fx랑 gx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fx랑 gx를 똑바로 주지 않았다면 그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접점을 못 잡잖아. 접점이 아니라 교점을 못 잡잖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게 교점이잖아. 근데 그 교점을 못 잡으면 문제 못 푸는 거라니까. 자, 내가 처음 스타트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얘네들도 미분하고 비슷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비슷해. 접선의 방정식도 뭐가 중요한 거였어? f와 x와 접점이 중요한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막상 니네 접선의 방정식 문제 풀 때 쉽게 잘 풀려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사실 미분계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문제 풀다가 막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식화되고. 맞죠? 근데 왜 그랬어? fx 똑바로 안 줬으니까. 접점 똑바로 안 줬으니까. 그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정적분도 똑같아요.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지만 fx랑 gx랑 교점 정도는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거 필기 한 번만 해줍시다. 여기도 말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그냥 위아래 신경 쓰지 말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따로 계산하고 난 다음에 뭐 해라? 절대값 붙여라.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딱 2개만 더, 아니 3개만 더 할게요. 넓이 기능 관련돼서. 필기 다 했나요? 여기까지 적었니? 여기까지 적었어? 나 여기까지만 쓰고 다시 한번 보자. 해봐봐. 그래, 정리해줘야 되니까 계속. 자, 보면 이제 얘기할 거는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개념 자체를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우함수랑 기함수예요. 우함수랑 기함수가 나왔다고 쳐보자. 자, 우함수랑 기함수라는 거 진짜 귀에 딱지가 안 탔죠 이제. 우함수로 가는 거는 뭐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기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자, 그래서 y축에 대한 대칭의 제일 정석적인 아이가 누가 있냐면 이차함수거든. 이차함수 그냥 하나 그렸어. 이렇게 하나 그렸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까지 이렇게 쳐보자.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를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우함수와 기함수의 특징은 뭐라고 했었냐면 발동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라는 발동 조건이 있어야 돼. 양쪽에 그 길이가 대칭성을 가져가야 돼. 여기가 대칭성을 가져가는 범위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4에서 마이너스 4 막 이런 이렇게 대칭 범위가 있으면 여기서 볼 때 얘가 넓이를 S1이라고 그러면 여기 넓이 뭐가 되는 거야? S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랑 같은 거냐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를 내가 구했어. 그게 뭐야? 0에서 a까지 fx dx 해주면 S1이죠. 자, 얘한테 몇 배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2배.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또 이번에 기함수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함수의 제일 대표격되는 애가 1차함수예요. 원점을 지나는 1차함수가 제일 대표적인 애인데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1차함수 그냥 하나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대칭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여기서 a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마이너스 a. 그럼 여기 넓이가 S1이라고 치면 여기 정적분 해주면 S-S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계산법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를 했다 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바로 써줄 수 있는 거야? 0이라고 바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나서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얘네들 활용법을 내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활용법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일단 니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시작과 끝의 범위가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가. 대칭성만 먼저 봐주면 되는 거야. 자, 대칭성이 확인이 됐어.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 a라는 범위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때는 그냥 바로 뭐 하는 거냐면 홀수차와 짝수차를 그냥 분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들을 분리해서 찢어가지고 홀수된 애들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짝수된 애들은 0부터 a까지라고 해서 그냥 2배 해주시면 돼요. 이걸 자주 하셔야지 계산이 빨라집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는 역함수는 내가 이야기를 했다 치고 주기함수를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너가 아는 주기함수 뭐 있어? 너가 아는 주기함수가 뭐가 있어? 삼각함수 있죠. 그쵸? 주기함수 그럼 사인 그래프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사인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했었다 쳐보자. 2파이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냥 2라고 해볼게요. 주기를. 그럼 여기서 0에서부터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주기성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를 만약에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한 거랑 같을까? 2에서 어디까지? 4까지 fx dx를 한 거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시작과 끝이 절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테그랄 만약에 1에서부터 3까지였다고 쳐보자. 아니 1에서부터 그냥 5까지였다고 쳐보자. 아니 1에서부터 8이었다고 쳐보자. 그냥 이렇게 해보자. 1에서부터 8까지 fx dx를 하라고 했다 쳐보자. 그럼 주기가 2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이만큼 뒤로 가도 상관없고 또 이만큼 앞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주기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얼마가 가능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주기가 2였으니까 이만큼 더하는 건 상관없었다고, 이만큼 더하는 건 상관없었다고, 이만큼 빼는 것도 상관없었다고. 그럼 내가 얘네들한테 200씩 더해도 상관없는 거였다고, 500씩 더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1000씩 더해도 상관없는 거라고. 왜? 주기가 2였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주기가 3이야. 근데 막 1씩 더했어. 그럼 안 된다고요. 30 더해야 돼. 30. 3의 배수만큼 더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냥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기를 아니 그러니까 주기가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이라는 걔네들을 이동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내가 처음 스타트 끊을 때 너희들한테 중학교 3학년 거 버릴 거야, 중학교 2학년 거 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었죠. 그쵸? 그럼 중2, 중3 걸 버리지 않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했었다 쳐보자. 그럼 봐봐. 여기가 A고 이거 만약 B야. 됐죠? 근데 내가 얘를 이동시켰어.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니들이 얘랑 얘 넓이를 볼 거 아니야. 얘 S1, S2 이렇게 넓이를 볼 거 아니야. 맞죠? 같은,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쳐볼게요. 얘 둘이 전혀 그리면 안 그려 보이지만, 그럼 얘 넓이나 얘 넓이나 서로 같게 되겠죠. 그쵸? 뭐만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서 잘라서 여기 넓이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였는데 내가 걔를 뭐 아무 주기성도 없는 애인데 갑자기 A 플러스 M, B 플러스 M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 그때는 그냥 사각형 하나가 추가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넓이 개념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딱 요 정도 개념들만 조금 필기해서 개념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정도쯤까지는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한 7, 80% 이상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지금 시간이 51분이니까 4분 필기한다고 가정하고 10분까지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